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양시장이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빨간불로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파란불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시장, 특히나 이번 주 시장은 하루 내려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불이 켜질까요? 오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1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문자 별도방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바로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 방송하는 동안 톡스타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해 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별톡방을 모르신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톡스타 별톡방 분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8시 2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 찾아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오늘은 자연이님의 출첵부터 점검하겠습니다. 7시 36분에 오셨어요.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며칠 만에 출첵이죠? 지금 시황이 빨리 상승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민재 MC님 늘 감사합니다. 자연이님 늘 저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자연이님 어제도 출석 체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며칠 만에 출첵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자연이님 오신 걸로 착각했나 봐요. 자연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대박이님도 본방사수 할게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님은 어제도 오셨죠?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희님 LNF 오랜만에 상담 넣어주신 것 같아요. LNF 종목 세희님 앞으로 저희가 접수해 드릴게요. 성공 부인님, 리치스타님 오늘도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난티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난티 접수해 드릴게요. 역시 윤조님 오셨네요. 윤조님 출석 본방사수 노란색 블라우스 예쁘시군요. 예쁜 봄처녀 방송 출연이군요. 윤조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보라색, 오늘은 노란색, 옐로우 색깔 입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해피해피님, 예쁜 인재앵커님 오늘도 멋진 모습, 멋진 진행 기대하면서 출첵합니다. 해피해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결같은 출첵. 방역지를 좀 들고 계신 것 같던데 요즘 시장 대응 어떠신가요? 궁금하네요. 이 기자님의 이치한불 접수해 드릴 거고요. 일별주익님 처음 뵙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테라젠 이텍스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수익님도 오셨네요. 저도 왔어요. 라고 하시네요. 날마다 수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왠지 시장이 또 예상 밖으로 파란불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수요일장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투자에는 정석이 없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단타와 추세 매매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야신 김동우 스타일입니다. 해외 선물은 포인트 매매를 아는 자만 성공한다. 포인트 매매 최강자 휘슬 스타입니다. 종목의 수급, 차트, 시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맥점을 공략하는 홍우상 스타입니다.
리스크가 적으면서 단기 급등 주도주만 공략하는 스윙 트레이딩 매매 넘버1 길자두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요 새로운 스타분 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총 5분과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신 김동호 스타님이 되게 조그맣게 저희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야신 김동호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요. 양시장이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줬었는데 막판에는 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셨어요? 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기존과는 틀리게 좀 미리 실적 악화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이 이제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약세를 이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저가로 하락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장 중반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장중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다가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말끔하게 그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2, 4분기에 대해서 반도체 또 반도체 가격이 과연 또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도체 부분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은 의문점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장 후반 쪽에서는 또 횡보를 하면서 좀 약세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어차피 당분간은 2, 4분기까지의 향후 방향성을 좀 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 자체도 아직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28일과 29일 양국의 무역 회담 과정도 일단 좀 지켜보면서 향후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야신 김동호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야신 김동호 스타 앞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스타분 인사드릴게요. 리츠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세로 이어가다가 다시금 좀 매수세로 롤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또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스타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나요? 원래는 더 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관이 좀 지수 방어를 나서면서 장중한 때 좀 상승도 했다가 지금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생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MSCI 중국 비중 확대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3일 연속 순거래일로 3일 연속 순거래일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장이 반등이 들어오거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당분간도 마찬가지로 아직 외국인의 물량이 완전하게 다 이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추가될 물량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제한적인 반등이 들어오거나 또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마찰음도 아직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지수 추정형 종목들을 웬만하면 좀 배제하시면서 개별 종목들, 순환매 하시는 종목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지수와 좀 관련 없는 종목들로 짧게 배틀을 좀 짧게 노리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예 차라리 이런 장에서는 현금 비중 보유를 조금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 앞으로도 전망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SCI에 대한 비중 확대,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가 일단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이탈 자금이 아직 전부 출혈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더 이탈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국인이 더 이상 팔 데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살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일단은 더 맞는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리츠스타께서도 시장 지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선별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지금 좀 저점으로 보여지는 종목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리츠스타 앞으로 또 종목 상담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홍우상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님에게는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또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1% 넘게 빠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좀 주워 담는 게 기회일까요, 스타님? 네, 일단 코스닥 지수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퍼진데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아마케도 조만간 예정이 돼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네네, 스타님. 저희 지금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지수가 이제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 아마케라든가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퍼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외인들의 그런 이탈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동반적인 그런 투매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개인들의 투매세로 인한 그런 하락이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외인들의 자금 이탈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개인들의 투매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담거나 이런 일을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이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코스닥 위주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업 쪽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홍우상 스타프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전화, 문자, 별톡박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휘슬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징수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방적으로 지수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스타님? 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계속 미국 정치에는 호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더 많은 어떤 협상에 결과가 더 좋은 결과로서 미국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어떤 재료가 나올 때마다 지수는 모든 악재를 덮어버리고 또 올라가고 악재를 덮어버리고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요, 원래는 4월 달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또 6월 달로 또 연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미중 무역 협상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6월 달까지는 뉴스나 협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지수가 조금씩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수가 하여튼 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상승 쪽으로 이렇게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휘슬 스타프로 해외 선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길자드 스타님 만나뵐게요.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님 반갑습니다. 저희 톡스타 첫 출연이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서울경제TV에서도 한 3년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법 특강과 또 많은 또 종목 상담으로 찾아봤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다시 방송으로 좀 돌아왔고요. 또 이제 주식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톡스타에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돼서 참 영광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길다드 스타께서는 주식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스타분에게 또 새로운 종목 상담, 새로운 기분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꽉꽉 채워가지고 5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톡스타 방송 시간 변경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톡스타가 4월 1일부터죠.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홍우상 스타님요. 네네, 알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STI고요. 네. 12,6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 어떻게 되세요? 매도 가격이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함께 알아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TI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전달받았는데, 예. STI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국에도 수출을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재무 상태도 계속 좋고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유지해주는 그런 뭐 회사 자체는 좋은 기업 회사를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매수 가격을 보시면 12,600원대면은 이제 언제 사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12,300원대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하락을 계속 하다가 잠시 반등이 나왔다. 이 반등이 언제 끝날지 잠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고 앞으로 그런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가 되고 이런 것쯤에 맞춰서 이제 주가 흐름 전망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반도체 업황의 그런 전반적인 불황, 경기 둔화 조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좀 이제 낮게 평가가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관련 대기업 그 시총 상위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2,200원 정도 오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상황 보셨겠지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단기 대응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단기 목표가 13,800원을 목표로 일단은 비중도 이제 적당하고 하시니까 13,800원 목표로 들고 가시되 목표가가 오면 정리를 하시고 단기 대응 위주로 이제 다른 종목을 알아보시든가 그런 시장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대기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하고 잘 어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잡아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0434님의 문자 볼게요. 리치스타프로 신세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스타님께서 저희 톡스타에 나와 주셔가지고 신세계 눌릴 때 접근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접근하는 거 어떨까요, 스타님? 차트를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신세계 이전부터 생방송에서 계속 사라고 할 때 그때는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럴 때였는데 지금 이제 33만 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은 저항대 오늘 뭐 저항대 거의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이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35만 원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눌림이 안 들어오고 올라간다는 거는 반등의 힘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신세계가 그동안 강한 모습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단기적 최고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지금은 들고 있는 자들의 뭐 영역이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자들이 청산을 거의 대부분 하고 아주 소량만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도 이미 지금 30%, 40% 정도를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4만 원대도 저항대가 있습니다. 34만 1,500원대에도 저항대가 있고 마찬가지로 심리적 저항대인 35만 원짜리에도 저항대가 존재하는 2단 저항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정말 뭐 자기가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돼요. 손절 짧게 걸고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이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거의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다리면 어차피 종목은 눌림이 들어옵니다. 종목이 눌림이 들어오거나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종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어차피 다시 눌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기다렸다가 눌림 또는 단기 조정을 받은 후에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신세계, 호텔신라 이 두 종목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때는
이미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신세계하고 호텔시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은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리는 청산의 자리지 매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앞으로 지금 수급 자체는 매우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수급은 예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수급이 점점 썩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어느 정도 반등도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시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리 점검 받아가시는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SK 하이닉스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9932님께서 야신 김동우 스타프로 SK 하이닉스 75,500원에 3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75,500원이라면 근간에 아마 상승이 나왔다가 급하락이 나온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물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가격에 대한 매출에 대한 또 재고도 굉장히 또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굳이 이 반도체 종목주에 투자를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좀 나온 이후에 차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한 수도권의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좀 붐이 일긴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착공 자체가 2021년도 부분은 돼야지 더군다나 지금 예상치가 그 정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는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있고 더군다나 현재 지금 실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은 악재가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이 나오든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하락이 나오든 일단은 정리를 하신 이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시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30%시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75,000원에서 76,000원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밀린다 치면 65,000원 선 내외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일단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차후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LG 종목 접수되어 있습니다. 길자드스타 선택하셨습니다. 7657님의 궁금증 볼게요. 매수가 73,400원, 비중 20%입니다. 얼마나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약수익 구간이신데 스타님. 네, 예. 네네, 얼마나 더 가지고 가면 수익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는 뭐 결론으로 중기적 관점 아니면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일단은 현재 적정 주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판단에 의한 이론적인 가격이긴 합니다만 이런 가격 판단에 의하면 일단 10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일단 적당하겠다. 다만 이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도 뭐 좀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이거를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가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좀 보시면 큰 흐름에 있어서 9만 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약간 매물에 대한 압박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저항대에 돌이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흐름상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9만 원서부터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역시 많이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관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장에 대한 부분, 일단은 뭐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일단 좀 하락 기조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승에 대한 의지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약해요. 많이 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특히 이런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큰 시장의 이런 수급과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중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어떤 이 두 이슈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 지리상에 아주 불안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작은 이런 부분들, 소식이나 뉴스들이 아마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팽배하고 이런 많이 넘쳐나고 있는 시장에서는 좀 이런 대형주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좀 가치적 판단에 의한 9만 원 정도대에서 서서히 매도 포지션 좀 가져가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자즈스타님께서 오늘 저희 톡스타 첫 출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상담 수익 보고 계시는 분의 종목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길자즈스타 앞으로 많은 궁금증들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4495님께서 휘슬스타 앞으로 골드 ETF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이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골드 ETF,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는 네.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딱 맞는 종목이다, 매수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주식이 올라가도, 이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불안한 구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좀 불안해지면 심리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순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달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골드 선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코덱스 골드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종가가 9,545원에 끝났습니다. 9,545원에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차트 채널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채널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을 가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마침 다행히도 9,545원이 채널 하단선입니다. 채널 하단선이라서 이 하단선 정도에서 매수는 유효해 보이고요. 5일선이 물론 살짝 깨졌지만 5일선은 아직까지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 골드 선물 차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헤드다. 이게 양쪽에 이제 어깨다. 헤드 앤 숄더까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이게 이제 1320에서 1325 정도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325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던 자리까지 숄더까지는 왔는데요. 양쪽 어깨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도 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이 9,640원 정도, 9,64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겠고, 이걸 돌파하면은 9,760원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자리라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9,500 매수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채널 상단인 9,640원, 더 높이는 9,760원 이렇게까지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만약에 이제 주봉을 이제 골드도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골드 주봉의 상단이 보일 겁니다. 주봉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의 상단을 보시면은요 한 1,370원 정도 됩니다. 그죠? 1,370불이요. 예, 1,370불 정도가 골드의 그 상단 정도 월봉의 상단 이렇게 보이거든요. 박스 그다음에 매물대의 상단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상단이 해당하는 자리가 ETF 경우에는 한 9,760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1차 청산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9,650원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박스 상단 채널에서. 그렇지 않고 좀 더 이제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내일 상승을 하고 모레도 상승을 하고 쭉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본절을 만약에 이제 입절 또 문절 청산을 하시면 좋겠지만 난 입절보다도 오히려 좀 크게 한번 먹어보겠다. 좀 더 높이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9,760원까지 이렇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휘슬스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상담은 홍우상스타와 함께 갈게요. 세인님께서 홍우상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명은 LNF 4만 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LNF 매수가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인데. 맞아요. 네, 4만 원에 25% 사셨는데 20%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거의 하방으로 지금 거의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워팡 이 LNF라는 업종이 속한 섹터라는 그 전망은 굉장히 괜찮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정부의 수소차를 비롯한 그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수소차가 요새 좀 대세이긴 하지만 전기차도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되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친 부분이 제가 이제 단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붙었던 종목인데, 저희 무료방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서 수급 붙는 거 보고 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붙었다가 다음날 바로 매도해서 7% 정도 수익 내고 이제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인이랑 기관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날 하락 맞고, 여기 단기 박스권까지 지금 이탈을 하지 않느냐, 이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31,000원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계속 하방으로 이제 흐를 또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한번 이제 심리적 지지선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라운드 넘버라고 이제 영영으로 떨어지는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른 이제 투자자들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심리에 같은 동반 투매세가 이어지면서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 지지선 잡으시고 들고 가시되, 일단 25% 정도의 그런 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하게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까지 보시고 한번 길게 들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박스권 상단 이쪽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까지 들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약손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최대한 손절폭을 줄이는 그런 단계다, 그런 시점이다 싶으면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이 한 37,000원에서 38,000원 사이 손절을 하실 거면 그쪽에서 이제 하실 거를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위로 올라와 준다 할만은 또 이제 그 매수가까지 회복을 하고 그런 전기차 전망을 좀 더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스권 상단 쪽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저희 방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인님의 보유 종목 LNF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아난티 성공 부인님께서 리치스타 선택하셨고요. 15,000원에 10%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난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스타님? 15,000원의 가격대면은 한 며칠 전에 사신 것 같은데, 그때 마이너스 한 18% 빠졌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아난티를 매수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단은 민재 MC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2월 26일 날 그리고 2월 19일 날 화요일이죠. 이때 생방송 때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북미 관련주, 대북 관련주는 절대 2월 27일 다 청산하셔야 된다. 늦어도 2월 28일 날 시초에는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북미 정상회담이 좋게 끝나건 나쁘게 끝나건. 그 이후로 정확히 2월 28일 날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2월 28일 날 쭉 떨어졌죠. 2월 28일 날 거의 하한가까지, 하한가까지 가진 않았지만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글쎄요, 일단은 지금 특별한 모멘텀, 북미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미 들어가셨으니까 그래도 손절 라인을 좀 정해본다 하면은 11,350원짜리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1,000원짜리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제가 만약 매수를 본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11,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보고 거기서 손절 한 6%, 7% 정도만 잡고 한번 가보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덜 떨어졌다고 봐요. 더 떨어지면은 정말 매력적인 단가에 왔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가격대인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대북 관련주, 남북 경합주도 전부 다 아주 그냥 급폭락을 했죠, 급폭락. 분명히 제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2월 27일 날이나 2월 27일 날 종가나 아니면은 그때 뭐 했다면은 2월 28일 날 시가에라도 다 청산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8일 날 장 후반부터 쭉 떨어진 그런 모양새가 나왔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북미의 관계가 아직 뚜렷한 밑그림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렬 이후에 아직은 좀 더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많이 과대 낙폭으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올렸던 거 다 떨어져야지. 그동안 올렸던 걸 다 떨어져야지 저 같으면은 매수해 볼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11,000원 중반대죠. 그 자리에서는 매수 저 같으면은 한 손절 한 7% 정도만 잡아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조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떨어질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는다면 11,000원 이탈시 손절을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난티 성공 부인님의 종목 함께했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 좀 오픈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투자의 빈님까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출석 본방사수 민자님 블라우스 이쁘세요 라고 하시네요. 투자의 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일도 그렇다면은 브라우스 이번 주에 좀 자주 입어야겠네요. 이 노란 색깔 옷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주식해서 개미가 버는 시장에 오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나 좀 성공 투자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톡스타와 늘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기자님 오늘 종목 신청해 주셨으니까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코레님 오늘도 좀 늦었네요. 리치님 쫑긋쫑긋 중입니다. 코레님 안녕하세요. 약간 늦으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코레님도 2부까지 오늘 또 함께해 주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성공 부인님 역시 리치스타님의 시황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군요. 우리 리치스타님께 방금 전에 아난티 상담 받으셨죠? 도움이 되는 상담이셨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날마다 수행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배워야 산다님 그리고 성공 부인님 계속해서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효섭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자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날아가지 않으려고 오늘 저녁 많이 먹었어요. 효섭님. 효섭님도 조심히 귀가 잘 하셨나요? 지금 집에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또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별톡방에서 종목 볼 건데요. 이츠한불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종목이네요. 야신 김동우 스타 지목하셨고요. 33,800원에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지금 이츠한불 그나마 지금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33,800원이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구간이고요. 지난 3월 18일, 3월 19일에 거의 35,000원대까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세를 이제 연일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현금 흐름도라든지 회사 자체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아주 좋고요. 다만 2018년도에 전년도 대비 실적이 크게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사드 정책 이후에 국내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극소수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로드 상품 쪽으로 했어요.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로드숍 업계 자체가 이츠한불뿐만 아니고 다른 스캔푸드라든지 스캔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악화를 맞이하는 이 화장품 업계 자체가 로드업 자체가 그런 악화적인 상황을 맞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업계 중에서도 가장 선두적으로 그런 이제 로드샵 자체를 기존보다도 대폭 수정을 하면서 중국의 그런 이제 그 TV 홈쇼핑이라든지 중국과의 또 중국 기업과의 또 체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향후로 보자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실적이 크게 상향되는 그런 모습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그나마 좀 낮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이평선들 자체가 지금 역배열 상태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27,000원에서 26,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고생스럽게 보유하기보다는 내일이라도 단기 반등이라든지 단기 하락 시 추가 매수 쪽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조금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면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반등은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 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좀 물량을 처분하신 이후에 실적 위주의 경기를 실적 호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 기자님께서 그래도 물량을 좀 현명하게 비중을 실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야신 김동호 스타의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서 볼게요. 테라젠 이텍스 일별 수행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길자드 스타 선택하셨고요. 11,600원에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테라제니텍스 지금 약간 손실권에 계시는데 계속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자, 일단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 맥도패드 자회사죠. 투자회사인데 맥도패드의 22.7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회사가 일단 그 시중에 그 항암제나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던 그 기대치에 의해서 한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했었는데 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앞으로도 인상 계획도 갖고 있고 근데 이러한 계획들이 긍정적인 계획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치를 그리고 또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산 증식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물질이 기대 수익이 이제 좀 반으로 줄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이런 그 이화여대랑 일단 반반씩 나누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와 주었고 지금도 역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이런 그 사실상 이런 이제 그 자회사가요, 그 투자회사가 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있던 그런 자력에 비한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익 배분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있던 그런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과 지금은 거의 이제 그것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임상 실험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테라제니텍스는 이제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유전체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2018년도에 59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이 이제 그나마 수익이 좀 보전이 돼서 결국에는 재무제표에는 39억 원, 약 20원 정도 세이브가 됐기는 했는데 제일 주종 업종이죠. 주업종인 이 테라제니텍스에서 이 유전체 분석에 대한 부분이 일단 큰 손실이 났다라는 것이 일단은 제일 주사 업종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일 경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었고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으로서 악재지만 어쨌든 악재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차트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좀 하락 포지션이 좀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정도에 일단 단기 저점이 잡힐 걸로 보여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저점입니다만 내일 정도의 단기적인 저점 이제 마이너스권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권대 떨어지게 되면 그 내일 오전 내에 저점이 잡혀서 그 저점이 향후 얼마큼 지지가 되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과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일 저점 부분에서 일단 추가 매수 포지션 레벨을 한번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일단은 그 조금 좀 높아요. 조금 좀 높은데 12,000원 정도가 일단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 레벨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점, 이거 좀 체크해 보여드리고요. 내일 저점에서 추가 매수 포지션 레벨 마이너스권대에서 매수 포지션 가져가신다면 12,000원 밑에서 그러니까 11,900원, 11,800원 정도 안에서 일단 단기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일별 수익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저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선물 전망과 진입 포지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5194님께서 휘슬스타 앞으로 궁금증 보내오셨거든요. 스타님. 네. 자, 예, 우선, 예, 국내 선물은 이제 보시려면은,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현물의 수급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의 수급,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사주면은 우리 정신은 상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시가 코스피 200이 상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선물도 따라서 상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 달에 이제 3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현물 수급으로 보면은 3월 달에 지금 오늘이 마이너스 1,500억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전까지 보면은 3월 달에 한 3,500억, 4,0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물론 추세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꺾인 것은 지난주에 그 리치스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국의 MSCI 편중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영향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그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 기간에도 계속 상승하는 동안 우리 주식은 거기에서 이제 끊겨서 지금 현재 내려와서 이렇게 매물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추세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하나씩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이제 확산처럼 보입니다. 그죠? 밑으로 또 이렇게, 저점도 낮추고 고점을 약간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아침에 한 2포인트 뺐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러면 이제 세기가 좀 더 셀 수가 있다 상방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양 자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라도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그러면 60일선 근처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고요. 한 5일선 근처에서 청산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걸 잡고 이제 가신다 그러면은 그건 단기 전략이고요. 매수를 60일선에서 잡아서 280 정도에서 이제 청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280보다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그러면 한 285 정도 되는 선. 그게 이제 추세가 이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확산의 모양을 보이는 그 상단이 285 이상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기관 수급도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오면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상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이제 라인이 모여서 또 그 280을 돌파를 못하거나 282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맞으면 또 박스 형태의 277.5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82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한번 좀 보유하셔서 285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종가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 진입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277.5 정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280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285 정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휘슬스타와 함께 오늘 상담 함께 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톡스타 1부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스타분들 여기서 또 인사 나눌게요.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그 전에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주총회, 2번 유엔총회, 3번 의원총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정답 맞추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